안녕하세요. 심플리에코입니다. 이번 영상은 첫 인도를 앞둔 테슬라 사이버트럭 관련 주요 뉴스 4가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이버트럭 드디어 첫 인도를 하는데요. 2019년 처음 소개되었죠. 정말 오래 기다려왔는데요. 드디어 11월 30일 딜리버리 이벤트를 갖게 됩니다. 오스틴 기가 팩토리에서 행해지는 이 행사에는 주주들도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는데요. 아마도 테슬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 방송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점은 이 안내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테슬라 주주들은 이 기회를 통해 테슬라 주식에 대해 검증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사실 지난번 3분기 실적데이 콜에서는 사이버트럭에 대해 소비자들의 눈높이 또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딜리버리 이벤트에서 어떤 부분들이 실제 검증될지 궁금해집니다. 저만 궁금해하는 건 아니겠죠. 이제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를 앞두고 관련 뉴스가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뉴스를 4가지로 심플하게 정리해보고 또 제가 재미삼아 끝으로 이제 챗 GPT에게 사이버트럭 경쟁력에 대해서 물어보았으니 이제 끝까지 영상 좀 확인해 주시고요. 우선 헤드라인에서 아실 수 있듯이 부정적인 헤드라인이 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위주로만 뽑은 건 아니고요. 현재 분위기가 이렇다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저도 테슬라 주주지만 오히려 보유 편향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의견들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 하나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뉴스는 사이버트럭 첫 인도량이 고작 10대에 불과할 듯입니다. 가장 많이 다뤄진 내용 기사이고요. 이 뉴스 출처는 다름 아닌 테슬라의 글로벌 제품 디자인 책임자인 자비어 베르두아가 멕시코 뉴스페이퍼와 한 공식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을 출처로 삼고 있습니다. 첫 인도 물량은 10대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기사에 이제 인용이 되면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기사에서는 이제 200만 명의 대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10대라니 정말 까마득한 수치다라고 하면서 좀 비꼬는 식으로 다루고 있고요. 이 기사에서 이제 200만 명이라는 수치는 또 어디에서 출처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 제가 또 가지고 와 보았는데 여기서 활용한 데이터는 이제 출처가 여기였고 또 테슬라는 약 200만 명의 사이버트럭 대기자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와 보면 이제 이 200만 명의 수치는 이 주문 시 환불 가능한 100불을 예치해서 얻은 수치이기 때문에 좀 허수가 클 수 있다. 하지만 테슬라의 평균 그 테이크 레이스는 이제 대기한 사람들 중에서 실제 주문으로 이어진 그 비율을 평균으로 계산해 봤을 때 20%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20% 정도라고 고려해 봤을 때 적어도 3, 40명은 실제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용한 이제 이 기사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이버트럭의 최종 가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더 보수적으로 10만 명이다 라고 치더라도 10만 명 중에 10명이 인도받는 셈이니 여전히 까마득한 수치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이 10대를 누가 인도받게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라고 하면서 기존 테슬라 모델들의 인도가 이제 첫 인도 물량은 대부분 내부 직원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테슬라 직원들이 우선이지 않을까 여겨진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뉴스를 다룬 여러 헤드라인은 거의 대체적으로 10대라는 수치는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사이버트럭 모델을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게 오히려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다소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기사입니다. 이 해당 기사에서는 여러 애널리스트의 의견들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제프리스 분석가인 필립 휴초이스라는 분의 의견에 따르면 테슬라에 대한 회사 목표 주가를 250달러에서 210달러로 낮추면서 홀드 포지션 유지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인도가 며칠 안 남았으나 지금이라도 사이버트럭 모델을 취소하는 게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하고 있으며 이분의 의견을 이제 바로 테슬라
관련 뉴스 헤드라인으로 뽑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제 의견은 뭐냐면 2024년이 이미 성장 둔화 기간이고 테슬라는 이미 이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3분기 어닝콜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서 테슬라는 테슬라만의 강점인 스케일, 단순성, 규모, 스피디한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나아 보인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테슬라의 강점, 즉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위 포지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원래 모델들에 집중하는 것이 그 부분의 확장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건 스탠리인데요. 11월 6일 이제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인 아담 조나스는 주주 뉴스레터를 통해서 테슬라 주가 하락이 멈췄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하면서 4분기 EPS 컨센서스를 절대 미스하면 안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트럭의 기준은 이미 크게 낮아진 상태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사이버트럭보다는 이미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를 위해 사이버트럭뿐 아니라 라이센싱이나 소프트웨어 등 관련 그 부가가치 부분 확대가 더 필요하고 오히려 차량 관련해서는 기존의 그 뭐랄까 승용차에 좀 더 포커스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언급을 하고 있어서 좀 맥락은 비슷하게 여겨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모건 스탠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이버트럭이 이제 출시 어떤 굉장히 특이한 모델을 출시하거나 이제 프로덕션 생산을 실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모델을 해내는 능력에 그 영향을 과소평가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이버트럭이 2020년 초 모델 Y가 출시된 이후 첫 번째 신형 모델인 점을 감안했을 때 너무 특수성이 강하다라고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들은 3분기 어닝콜 때 현재 사이버트럭의 대량 생산이 생각보다 많은 챌린지가 있으며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그 의견에 좀 기인한 해설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제 사이버트럭 첫 인도 이벤트 생각보다 실망스러울 수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사실 사이버트럭 인도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기대가 다시 모이고 있어서 11월 들어서 테슬라 주가가 200달러 선에서 230달러 선으로 크게 회복을 했는데요. 이를 겨냥해서인지 이제 여러 기사에서 첫 인도 이벤트 생각보다 실망스러울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 뉴스를 좀 인용해서 제가 이제 영어의 뉘앙스를 함께 보여드리고자 좀 짚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헤드라인 보시면 심각하게 실망스러울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문단 보시면 기억하는가?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에 대해서 언급한 건 웨이백 2019년이다. 2019년을 기억이나 하는가? 라고 하면서 당시에는 틱톡이 유일한 10대를 위한 앱이었고 아이폰 11에 나온 시대였으며 생각보다 모든 게 심플했던 시절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뉘앙스겠죠.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11월 30일 날 드디어 첫 인도 이벤트를 하는데 이제야 겨우 한다라고 하면서 인내심이 매운 고객들을 향해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계속 비꼬는 듯한 내용이죠. 정말 오래 걸렸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러면 다시금 이제 버블리가 실행이 될까? 다시금 폭발적으로 이제 관심이 유도될까? maybe not이라고 일축을 하면서 겨우 10대가 딜리버리 된다고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용했던 그 부분이 다시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해당 기사에서는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크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쇼룸에 사이버트럭 모델들이 지금 비치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물론 지난 사전 제작 버전보다는 훨씬 완성도가 높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여전히 이 사이버트럭을 실제로 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의 난투극 수준으로 의견이 극과 극을 향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대량화가 되고 실제로 마켓에 풀렸을 때 반응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다라고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파이널 스펙은 딜리버리 이벤트에서 모두가 공개될 것이니까 이 부분을 꼭 확인하길 바라겠다라고 하면서 수요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수요를 맞출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지 그리고 2024년에는 경쟁이 그만큼 더 심화될 텐데 어찌 될지 지켜볼 일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기사
기사는 사실 3분기 그 테슬라의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고요. 현금 흐름 창출까지 적어도 1년에서 18개월 정도 걸린다고 언급을 했고, 사이버 트럭에 대한 그 대량 인도는 2024년 예상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했고, 적어도 2025년이 돼야 좀 의미 있는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으며, 대량 생산에 어마어마한 도전들이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이 모두 이제 반영이 된 기사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의 논란을 일으킨 포스팅 사건 다뤄볼 텐데요. 사실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만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전 트위터에 반유대주의 게시물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일단 어떤 분이 이제 의견을 이렇게 다루었고요. 지금 현재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좀 약간 반대를 표명하는, 그들의 입장을 반대를 표명하는 의견을 달아두었고, 여기에 you have said the actual truth라고 하면서 그건 실제 진실이야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제 레이시스트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갈등이 적은 나라이긴 하지만, 미국처럼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나라에는 이 부분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거든요. 특히 이제 유대인에 대한 거는 더 센서티브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유명 인사가 그것도 본인의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트위터, 그러니까 X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경솔한 행동이 아니었나라고 싶은데,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미국뿐 아니라 여러 국제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특히 백악관에서는 이거는 hideous lie다라고 하면서 이거 거짓말이다라고 하고 있고, unacceptable한 행동이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굵직굵직한 글로벌 기업들 발빠르게 광고를 철회하고 있고요. 뭐 애플을 비롯해서 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철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X는 기존에도 이미 광고 수익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미 올해 YTD로 벌써 광고 수익이 55%나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광고 수익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가 일론 머스크와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일론 머스크의 이런 즉각적인 의견들, 다루는 이런 의견들이 좀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테슬라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제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되고 있다라고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따끈따끈하게 어제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느꼈는지, 파급력을 느꼈는지, 갑자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네타냐후 면담을 하겠다라고 예정을 하고 있고,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 소셜 미디어에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나 구글, 뭐 유튜브나 X라는 이런 굉장히 글로벌한 영향력이 있는 SNS에서는 전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삭제하는 추세이고, 이제 다 하지 말아라고 이제 관련 그런 규정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추세인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당 게시물이 온전히 활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 자체도 문제이고, 여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 본인이 직접 의견을 달았다는 것도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익금은 후원금으로 제공하겠다라고까지 제스처를 취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해석될지는 아직 두고 볼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사이버 트럭 이벤트를 뭐 11월 30일 날 게 됩니다만, 일론 머스크나 이제 탑 매니저들의 이제 코멘트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열대 인도라는 그런 부분들이 딜리버리 이벤트 기대감을 현저히 낮췄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제가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한 3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제 궁금하신 분들 좀 이렇게 캡처하셔가지고 영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챗 GPT는 2020년 데이터까지만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시장 상황이나 마켓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도 챗 GPT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제 지식은 2022년 1월까지야. 그래서 업데이트
업데이트 상황 고려해서 하도록 해. 근데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정리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만 좀 빠르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이버트럭이 출시되면 얼마나 성공할 것 같아? 이때 생산량과 인도량을 얼마나 잘 타겟을 맞추는지 타임라인이 중요해. 시장 수요가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이잖아. 관련 법규 따져봐야 되고 경쟁 상황도 따져봐야 되겠지. 고객 리뷰,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충전 시설 확보,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친 부분들, 특히 여기 제가 하나 미스했는데 이 경쟁 상황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들은 요 7번이 아니고 7번이 이미 뭐 잘 확보가 돼 있으니까 1번, 2번, 4번, 6번, 8번은 개인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전통 트럭 강자 GM 등과 비교했을 때 강점은 뭐라고 생각해? 라고 했는데요. 워낙 자동차 산업이 경쟁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 인더스트리니까 업데이트 정보 확인하는 게 중요해 라고 언급을 하면서 여러 꼭지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트럭만의 강점은 디자인과 혁신, 뭐 스테인리스 스틸이죠. 이제 최초의 그런 자동차가 될 건데 그냥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들이 이제 그냥 대부분 그냥 철강을 쓰는 반면에 스틸을 쓰는 반면에 스테인리스 스틸을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특이점이야라고 하고 있고 유리 역시 장갑 유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혁신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능이고요. 그다음에 슈퍼 충전 네트워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6번 같은 경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베이러빌리티는 이제 얼마나 이제 대량 생산 공급이 받쳐주는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이번 딜리버리 이벤트 통해서 좀 확인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끝으로 사이버트럭 주요 타겟은 누굴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먼저 챗GPT 넣으라면 사이버트럭 사겠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AI 기반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는 입장이라서 개인적인 프리퍼런스는 없어라고 하면서 수요는 지금 굉장히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라고 하길래 제가 그럼 주요 타겟은 누굴까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이버트럭이 워낙 독특한 디자인과 특징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대중에게보다는 매우 특정 고객층이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기호예술가, 테슬라 팬, 뭐 오프로드 애호가, 도시 거주가, 독특한 디자인 선호가 등이 언급이 됐고 여기서 이제 기업 상업 용도로도 가능해라고 했으며 제가 이 부분에서는 기존의 어떤 영상에서 경찰차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사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사용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도시 거주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트럭 용도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슬림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라든지 이제 운전하는 면에서 도시 거주가들도 원하면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기존 트럭이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기존에 이제 이 트럭은 뒤에 이제 오프로드용 그리고 또 그 미국의 이제 점은 굉장히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그런 부분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고객층은 좀 다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항들은 이번 사이버트럭 딜리버리 이벤트에서 확인되어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 가지 지금 회자되고 있는 여러 뉴스들과 궁금했던 부분들 좀 심플하게 정리해 드렸으니 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